자, 안철수, 이준석 두 사람이 어제 만났습니다. 그 소식도 준비했습니다. 아이고, 금날까지 오셨네요. 제가 존경하는 이공계 정말 특화된 정치인 이준석 의원을 정말로 환영합니다. 단순히 뭐 돈을 100조 넣겠다, 200조 넣겠다 이런 피상적인 얘기로 가가지고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인공지능 기본법만은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다. 저랑 안철수 의원님이랑 이렇게 생각이 비슷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, 이렇게 생각이 비슷했나? 언제부터 이렇게 두 사람이 친해졌을까요? 과거에는 이랬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생각하시면 1번, 김기현 대표가 문제 생각하면 2번,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하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. 유세차에서.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.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. 그건 저 이준석 대표한테 달렸죠. 어떤 분이 앙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서로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이준석 대표는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. 예, 윤기찬 부위원장. 참 두 사람이 저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랬는데 어제는 어떻게 저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2023년 11월로 돌아가서 복국대전이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여의도에 있는 한 복집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미스터 린턴은 대놓고 무시. 그러니까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, 지금 의원이죠.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이준석 의원 간의 그 영어 설전 놓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 옆방에 있었던 거죠. 이준석 당시 의원이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. 아저씨 조용히 좀 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.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고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긴 하는데 저렇게 바뀌는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저게 이제 사실은 한참 앙수로 지내오셨죠. 노원병에서 뭐 서로 간에 다툰 이후에. 그런데 어쨌든 정책 기조가 달라가지고 서로 상대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다소 이제 신상적인 측면 같고 감정적 갈등을 겪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념적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충분히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안철수 후보의 이번 이준석 대표와의 저런 AI 정책 토론이죠. 예. 저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. 물론 이공계 아닌 분들도 AI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토론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두 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AI 관련해서는 시급하구나,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그런 이해가 깊어졌다고 보고, 저 두 분의 저런 행보는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저렇게 하고 나서 단일화 과정에서 또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저런 신뢰관계, 또 정책적 공통점을 통해서 또 뭐 국민의힘으로 또 모시고 올 여지도 있는 거고요. 예.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너지 있는 미팅이었고 그래서 좀 조명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, 예.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저 행보가 반드시 필요했죠.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본인의 강점을 홍보할 수 있거나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, 내가 후보가 되면 이준석 끌어오겠다. 그렇죠. 그런 부분도 어필될 수 있는 거고, AI와 관련된 것만 갖고는 사실 국민이나 당원께 홍보가 크지는 않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와의 저런 포옹한 장면 한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이다.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자, 이준석 후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선 완주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데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덕수 대행과의 또 빅텐트 단일화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.